올해 4월 중국 허난성 안우이성의 촌진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소동이 벌어져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은행에 대한 신용 불안이 중국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결국 지방 대형 은행까지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예금주에 대해 50만 위안을 상한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수습하려 했지만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지방은행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투자를 해온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마침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CEIC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43%에 달했습니다. 이는 30% 안팎인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경제는 투자를 확대하면서 무리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왕성한 투자가 가능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막대한 저축이었습니다. CEIC에 따르면 중국의 2021년 저축률은 44.5%였습니다. 미국이 약 20%, 한국이 36.3%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생활 향상이 아닌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데이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뒤로 미루고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중국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였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미루는 것의 폐해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에는 제대로 된 공적 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 저축액을 투자로 돌림으로써 고성장을 실현하고 2010년에는 일본 경제를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미국 경제의 성장을 크게 웃도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중국 GDP에서 가계 비중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계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겠지만 중국 정부는 그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저축을 장려해온 면도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예금 금리를 매우 낮게 잡아 저축이 기업과 지방 정부로 돌아가게 한 덕분에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는 싼 값의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스타일은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중국에 만들어야 할 공장이나 인프라가 많은 상태라면 투자액이 얼마가 되든 문제되지 않겠지만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투자로 큰 성장을 전망할 수 없게 된 단계에 이르면 투자 우선에서 가계 소비를 확대시키는 내수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고 국내 수요를 높여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05년 이후 투자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같은 투자 우선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가 투자액을 웃돌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적자폭이 세수입 증가분을 크게 웃돌기 시작했고 그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지방채 누적 발행액은 6조 474억 위안으로 그중 일반채가 1조 7,564억 위안, 특별채가 4조 2,910억 위안입니다. 게다가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누적 채무는 2021년에 30조 5천억 위안까지 쌓여버렸습니다. 이는 2017년 16조 5천억 위안과 비교하면 1.8배이며 GDP 대비로는 2017년 19.8%에서 2021년 말 26.6%로 무려 6.8%나 상승했습니다. 중국에는 숨은 채무 문제도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산하에 부동산 개발과 자금 조달 기능을 가진 지방금융 플랫폼 투자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규제를 피해 인프라와 주택 투자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기점이 되어 왔습니다. 채산이 맞는 안건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그것이 재정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그러한 안건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부풀렸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 승객이 적은 철도, 행사가 열리지 않는 컨벤션 센터 등 인프라를 계속 조성해 나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있는 지방금융 플랫폼의 총 부채액은 2020년 말 시점에 약 53조 위안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국 GDP의 절반을 넘어 공식 발표 정부 채무보다 컸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에서 채권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차원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투자 상품의 상당수가 지방 금융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이러한 민간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에게 돈을 빌려줘 이익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에서 채산성이 있는 안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됐지만 이제 지방정부는 지방채 차원을 위해 투자를 계속하는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지방정부가 관련돼 있으니 디폴트라는 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지만 만약 지방금융 플랫폼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곳에 투자한 중국인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 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이 아니라 은행 등에서 빌리는 간접 금융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 부동산 투자 규제로 경영난이 잇따르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입니다. 최근에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그룹의 위기가 보도되고 있지만 이미 중소부동산 기업에서 도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축 아파트는 완공 전에 팔고 완공 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투자 규제로 인해 이 자금 흐름이 멈추면서 상당수 부동산 기업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으면서 중국 곳곳에서는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탄탄했던 대도시 부동산 매물에서도 가격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까지 파급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 도산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극단적으로 부동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은 주택이나 도로 모두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경제 활동의 20에서 30%가 부동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중국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내 투자의 한계 때문에 투자를 밖으로 돌리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등의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대1로는 지역 고용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높은 것이 많다 보니 금리가 높고 상환 기한도 짧아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출이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문 기관들은 이미 지속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파키스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채무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개도국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동시에 중국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여서 중앙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기라도 한다면 버블 붕괴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불안으로 폭동 등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큰 만큼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